나라를 처음에 건국했을 때는 왕권은 강할 수가 없어요. 혼자 세우는 나라가 아닐 테니까 나라 세울 때는 누군가와 함께 힘을 합쳐 나라를 세우게 되죠. 혼자 힘을 어떻게 세웁니까? 공신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엔 나라 힘이 셀 수가 왕권이 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국공신이었던 호족들을 적절히 포섭하면서도 하지만 얘네들이 또 왕에게 반기를 들지 못하게 적절히 모도해야 돼. 견제하고 강경책도 좀 함께 섞어 써야 되겠죠. 그죠? 호족을 먼저 포섭하기 위해서 당연히 공신들이니까 이 집안에게 공을 기려서 후손들도 기리겠노라 이렇게 뭘 성을 하나씩 하사합니다. 알아듣겠죠? 야 필기할 때 어떻게 하라고? 사성이라고 썼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면 별이 네 개인지 사성이면 알겠죠? 뭐 죽었다가 성공했다는 건지 모르겠으면 뭐라고 써? 성을 하사 이렇게 쓰라고 밑에다가 조그맣게. 그게 자신의 노트 필기라고. 의미도 없이 나중에 사성 이게 뭐지? 병신 아니야. 자기가 메모해놓고 자기가 써놓고 말뜻을 못 알아먹는데 밑에 메모도 안 해놓으면 어떡하냐 그걸. 한자가 약하면 써놓으라고 밑에다가. 그러다 보면 느니까. 알았지? 응. 처음에 샥하네. 한국말을 몰라갖고. 나봐. 그래서 성을 하사했고 또 호족 딸내미 되라고 다 결혼했죠. 호족들이 많거든요. 그 많은 호족들 규합해갖고 그 지역의 반독립 세력이자 지역의 사실상 거의 왕처럼 군림했던 호족들 규합해서 나라 세운 거니까 그네들 규합하려면 그네들 딸내미하고 다 결혼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모든 호족들이 다 왕건이 누구야? 자기. 사위란 말이야. 근데 반기 들겠어요? 그럼 자기 딸내미 어떡하라고? 아, 맞아요, 틀려요. 자기 손주가 누구야? 왕건이 아빠란 말이야. 자기 손주가 지금. 알겠죠? 근데 왕건한테 반기 들겠습니까? 손주한테 무슨 원망을 들으려고. 맞아요, 틀려요. 맞지? 딸내미들하고 다 결혼한 거야. 50명이 넘는다고, 부인이. 알겠습니까? 세 번째, 호족들한테 뭐도 줘요? 땅도 내줘요. 토지도 내줍니다. 그걸 뭐라 그래? 역분전이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 역분전. 역분전은 역할에 따라 나누어 줬다. 역할, 분, 나누어 줬다. 나눠 줬다. 뭐를 밭전자, 토지. 땅을 나눠 줬다고. 이해되죠? 아무래도 1등 공신한테는 조금 많이 주고 2등 공신, 3등 공신 내려가면 조금 적게 주고 이렇게 나눠줬다는 얘기죠. 역분전. 됐습니까? 그리고 호족들한테 하나 더 약속한 게 있어. 내가 지금 왕이 됐다 그래서 원래 지역 곳곳에 실질적 지배자처럼 있었던 우리 호족들의 지배지를 내가 어찌 다 통솔한다 하겠습니까? 지역 곳곳에 원래 지배자였었으니 호족들이 그냥 계속 지배들 하세요. 왕이랍시고 내가 모든 지역에 대한 일괄적 통치권 주장 안 하겠습니다. 호족들의 자치권을 인정하겠습니다. 뭐라고? 호족들의 뭘 인정하겠다고? 자치권을 인정하겠다고. 잠깐 자치권 뜻은 알죠? 호족들 스스로가 다스리는 권한을 인정해 주겠다고. 내가 간섭 안 한다고. 너희들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호족 자치권을 인정하겠다. 이런 것들을 선언을 했던 거죠. 야, 근데 이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왕이 너무 볼품없지 않냐? 그지? 적절히 견제도 해야죠. 어떻게 이렇게 사바사바만 합니까? 왕이 그래도 왕인데 무슨 호족들한테 사바사바만 합니까, 왕이? 견제도 해야죠. 그죠? 견제 정책으로 뭘 뒀다고? 호족들 자식을 전부 수도로 불러들여 살게 했잖아. 교육시켜준다는 명분으로. 교육인질로 삼는 거죠. 뭐라고요? 교육인질. 명분은 좋아요. 내 어찌 우리 호족의 자제들이 앞으로 이 고려를 이끌어갈 인재가 될 사람들인데 어찌 그들의 교육에 내가 소홀히 한단 말입니까? 알겠죠? 이 삼촌이 우리 호족들의 장자들을 데려다가 국가적인 교육을 시키고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국가의 어떤 관직자로서 귀 쓸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갖고 데려가는 거예요. 야, 이거 사실상 뭐 하겠다는 거야? 야, 너 반란 이렇게 생각하지 마. 개기면 네 새끼부터 죽어. 이 얘기야. 교육인질이죠, 교육인질. 수도로 불러들인 거니까. 알겠습니다. 교육시켜준다는 명분으로. 이걸 뭐라 그런다고? 기인제도. 뭐라고 한다고? 기인제도. 기인제도 쉽게 풀면 뭐라고요? 교육인질. 다시 뭐라고요? 교육인질. 말뜻 어려워? 교육시켜준다는 명분으로 장자들 수도로 불러들였다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지역에서 반란 일으키면 네 새끼 죽는다고. 교육 명분으로 인질 삼은 거라고. 볼모라고 해줄까? 교육 볼모?
이해되죠? 교육명분에 볼모로 삼은 거야. 또 사심관제도라는 게 있었죠. 뭐가 있었다고요? 사심관제도. 이게 뭐죠? 중앙관리들도 다 중앙 출신은 아닙니다. 자기 고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뭐 그럼 지금 국방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다 서울 출신입니까? 경상도 사람도 있고 전라도 출신도 있고 충청도 출신도 있고 많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중앙관직자는 왕과 함께 중앙에 통치하는 자들이죠, 그죠? 맞지? 그럼 왕이 데리고 있는 중앙관직자들 얘네들도 자기 출신지들이 있단 말이야. 이해되죠? 그 출신지 지역에 대해서 사신관이라는 직책을 주고 출신지 지역을 돌아보고 감시하게 한 거야. 이해됩니까? 돼요? 전라도 지역은 누가 통치해요? 호족 자치권 인정했다며 그 전라도 호족이 다스리고 죠. 왕이 관여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약속했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가만 냅두면 어떡합니까? 알겠죠? 저 새끼 딴짓하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거기서 막 군대 키워갖고 나중에 반란 일으키면 어떡할 건데, 맨날 군사훈련하고. 감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치권을 인정하더라도. 그래서 만약에 국방부 장관이 전라도 출신이라고 칩시다. 이해돼요? 돼야 안 돼요? 그럼 전라도 출신 국방부 장관 불러갖고 뭐 하는 거야? 야야야, 국방부 장관 너 전라도 출신이지? 내가 너 전라도 사신관으로 임명할게. 전라도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수시로 나한테 알려줘. 대신에 너 사신관이라는 직책을 얻었으니까 전라도 지역에서도 너 일정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너한테 나쁜 건 아니다. 대신 전라도 지역에 반란이 일어나면 너도 같이 죽는 거야. 잘 감시해. 이해되냐? 그럼 전라도 지역은 전라도 지역 호족이 자치권을 행사하는 지역이긴 하지만 국방부 장관이 전라도 지역 사신관의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감시자 역할을 하게 돼요.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호족을 왕건이 직접 손대지 않고도 이 중앙 관직자들을 통해서 다 감시할 수가 있단 말이야. 말뜻 이해됩니까? 만약에 외교부 장관이 뭐야? 부산 출신이야. 알겠죠? 그럼 부산 지역은 부산 호족이 통치하기 자치권 행사하겠죠. 대신에 거기 반란 일으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야, 외무부 장관 일로 와봐. 너 부산 출신이지? 너 부산 사신관으로 임명할게. 부산 지역 감찰권 너 줄 테니까 네가 가서 감시해. 수시로 감시해. 이해되죠? 그럼 물어볼게요. 얘는 중앙관직자니까 계속 중앙에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부산 지역을 돌아볼 수 있어요? 아니, 니 쉽게 생각해봐라. 얘 고향이 어디라고? 부산이라고. 그럼 학교 어디서 나왔어? 부산에서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럼 친구 있어, 없어? 가족이 있어, 없어? 그럼 부산 사정을 모른다고 얘가? 몇 마디 물어보면 다 아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도 많고 자기 어떤 집안 사람들도 그쪽에 다 있기 때문에 명절 때 내려가가지고 물어봐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아요, 한눈에. 지역에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바로 알려준다고, 지역에서. 어차피 내 친구들이 내 나와버린데 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중앙관직자들은 중앙에서 일을 보긴 하지만 그래도 각자 자기 출신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정보가 다 있단 말이야. 수시로 올라오고 정보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사신관으로 임명하는 건 아주 좋은 정책이에요. 알겠죠? 호족들에게 자치권 내어주고 그냥 아무 간섭 안 한다 해놓고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역에서 반란 일으키면 어떡할 건데, 군대 키우면 어떡할 건데. 이해됩니까? 알겠죠? 이게 사신관 제도야. 알겠지? 사신관 제도는 뭐라고 설명하면 돼? 사신관 제도는 중앙 관리를 통해 출신지를 견제한다. 다시 뭐라고? 중앙 관리를 통해 출신지를 견제한다. 알겠죠? 이게 사신관 제도인 거야. 알았지? 지금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나 봐봐. 필기할 때 이런 걸 쓰라고. 기인제도 그러고 어떻게 뭐라고 써야 되겠어? 니네 생각해봐. 교육인질 이걸 여기다 써놔야지. 사신관제도 해놓고 밑에 뭘 써놔야 돼? 중앙 관리를 통해 출신지를 견제하는 거야. 얘들아, 이거 써놓으면 나중에도 펴면은 그냥 기억나겠냐, 안 나겠냐? 없다고 생각해봐. 깜깜해.
뭐였지? 씨 모르겠네. 외우자. 미쳐버리는 거야. 필기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해돼요? 사성정책 뭐라고요? 성을 하사했다고요. 알겠죠? 역분조는 토지를 줬다고요. 뭐에 따라? 역할에 따라 나눠줬다고. 1등 공식, 2등 역할에 따라 나눠줬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필기를 하시라고요. 이해돼요? 시험 전날 펴면 기억 안 나겠어요? 나요. 저거 보는데 5분도 안 걸려요. 이거 쭉 해갖고 오늘 수업한 내용 보는데 5분도 안 걸려. 맞다, 맞다. 가려보자, 해보자. 몇 번 하고 들어. 이게 직전에 하는 벼락치기인 거야. 아무것도 해놓은 상태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막 이거를 막 뜻을 찾으면서 이제 막 공부하고 있어. 끝난 거야. 무슨 벼락치기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벼락 맞아요, 그건. 이해돼요? 그래서 호족을 적절히 포섭하면서도 견제하는 정책을 섞었습니다. 태조는, 왕건은. 알았지? 통합하는 정책으로 어떤 걸 썼다고? 성을 하사했고, 사성정책. 또, 혼인정책. 딸내미들, 호족 딸내미 다 결혼했고. 또, 역분전 토지 나눠줬다고. 또, 호족들이 자치권 인정해주고 간섭 안 하기로 해요. 하지만 한편으로 견제도 해야 되겠죠. 왕인데 무슨 싸바싸바만 합니까? 알겠죠? 일단 호족 장자들 불러갖고 교육인질 삼았죠. 뭐라고? 기인제도. 됐습니까? 두 번째가 중앙관리를 통해 출신지 관리케 하는 거. 감찰케 하는 거. 사심관제도. 다시 뭐라고? 사심관제도. 이런 것들을 폈다는 거야. 이런 걸 통해 호족을 통합해내죠.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민생 안정책입니다. 민심을 얻어야 되니까. 됩니까? 왕건은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폈다고? 이때 이전까지 세금 정말 마구잡이로 걷었어. 기준도 없고 그냥 뭐 필요하면 막 걷고 그랬다니까 세금을. 이해되냐?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의 불만이.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야, 풍년 들어갔고 수확량이 많아도 기쁘지도 않아. 얼마 걷어갈지 모르니까 랜덤인데 뭐. 알아듣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왕건이 딱 선언해요. 백성들에게 나는 딱 10분의 1의 세율만 거둘 거야. 뭐 마구잡이로 막 필요하다고 막 갑자기 무슨 80% 걷어가고 나 이런 짓 안 해. 난 무조건 10%만 딱 거둘게. 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10분의 1로 세율을 딱 세금 걷는 세율을 딱 고정시켰어. 이걸 취민 유도 정책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취민 유도. 뜻이 뭐야? 봐봐. 저번 시간 언제 가르쳤는데 틀어줄까? 백성들에게 수취할 때는 법도가 있다. 있을 유자 법도 할 때 도자니까 법도가 있다. 법도가 있고서만 백성들에게 수취하겠다. 법적 기준도 안 세우고 그냥 그때그때 막 랜덤으로 내 맘 내키는 대로 막 꼴리는 대로 맘대로 걷지 않겠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법도가 있고서만 세금을 걷겠다. 이 얘기야. 됐어요? 그 다음에 흑창제도. 다시 뭐라고요? 농민들이 특히나 먹고 살기 힘든 시기가 언제라고? 흉년 들었을 때? 야,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겨울은 나요. 겨울은 난다니까. 언제가 되면 곡식이 똑 떨어져요. 흉년 들었을 때. 봄철쯤 되면 먹을 게 똑 떨어져요. 그래서 봄철에 뭐 하는 거야? 국가가 싼 이자로 곡식 같은 거 좀 대출해 주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흑창은 뭐라고 설명하면 쉽겠어, 이거? 춘대춘합. 다시 뭐라고? 춘대 무슨 뜻이야? 봄철의 대출. 춘이 봄춘자 아니야. 춘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죠? 춘대 봄철의 대출. 추납 가을철의 납부. 가을철에 갚게 하는 거야. 싼 이자로 빌려주는 거지 곡식을. 봄철에 굶어 죽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춘대 추납의 뭐? 구휼. 다시 뭐라고? 구휼. 또 어려워라. 구하다. 휼. 어려운 휼자야. 어렵다. 또는 돕다 이런 뜻이야. 이해가 돼요? 구하고 돕는 거야. 백성들을 어려움에서 구하고 돕는 거야. 봄철에 대출해주고 가을철에 돌려받는 싼 이자로 이걸 통해서 어려움을 돕는 거야. 옆에서 구해주는 거야. 그걸 춘대춘합 구휼이라 그래. 알았지? 다음
태조왕건은 북진 정책도 폈었죠. 무슨 정책? 북진 정책. 북쪽으로 진출하는 북진 정책도 폈었죠. 북진. 왜냐하면 이름이 왜 고려입니까? 얘 고구려를 계승한다고 고려죠. 또 고려가 이 처음 건국되고 나서 나중에 위에서 발해가 망해요. 고려가 건국됐을 때는 밑에 후백제 신라가 있을 때거든요. 알겠죠? 그리고 위에서 거란한테 발해가 멸망하면서 발해 유민들이 대부분 고구려계 아닙니까? 옛 고구려계. 그 사람들을 막 포섭하죠, 그대로. 언젠가 우리가 거란을 벌하고 옛 고구려 영광을 재현할 것이니 우리 고려인들 다 뭉칩시다. 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발해의 어떤 지배층이었던 고구려 유민들을 다 포섭한다고. 이해됩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백제 신라를 다 통합하면서 신라 후백제를 통합하면서 후삼국이 다 통일이 된 건데 이해돼요? 그럼 왕건은 뭐 했겠어? 지금 발해 유민 포섭한 것도 고구려 계승의식에서 나오는 거고 언젠가 거란 멸하고 옛 고구려 땅 되찾겠다 지금 선언했던 거 아닙니까? 그지? 그게 북진이야. 그러니까 북진 정책을 폈던 것은 누구 계승의식? 고구려 계승의식이 있기 때문에 만주를 다 우리 땅으로 인식을 했었고 거란은 우리 땅을 저 거란 새끼들이 뺏어간 거라고 인식을 한 거죠. 알겠죠? 그래서 고구려 계승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발해 유민도 포섭한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북진 정책의 전진기지로 두 번째 수도로 중시했던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였어? 개경 옆에 있는 약간 북서쪽에 있는 평양, 서경입니다. 왜 여기를 북진 정책 전진기지로 중시했을까요? 평양이 어떤 곳이야? 야, 옛 고구려 수도가 어딥니까? 처음에 국내성이었다 장수왕 때 평양으로 천도했잖아. 그리고 망할 때까지 평양성이었잖아. 고구려 수도가 평양이 아닌 것들아. 알겠죠? 그러니까 평양은 고구려의 옛 기상이 살아 숨쉬는 곳이란 말이야. 알았지? 그리고 개경보다 더 북쪽에 있기도 하고. 됐습니까? 그래서 서경을 어떻게 해서 북진 정책의 전진기지로서 매우 중시했단 말이야. 됐습니까? 이것도 서경 중시만 가지고는 왜 이게 북진 정책 고구려 계승과 관련된 건지 모르겠으면 쓰는 거야. 이게 고구려 옛 수도인 어디야? 평양 있는 일대가 서경이야. 서쪽 수도. 고구려 기상이 살아 숨쉬는 곳이죠. 그리고 개경보다 북쪽에 있기도 하고 북진하려면 북쪽으로 뭔가 전진기지가 있는 게 낫죠. 그래서 북진정책 전진기지로서 서경을 중시했단 말이야. 내 말이 이해됩니까? 알았지. 그 다음 실제로 영토도 넓힙니다. 거란을 좀 밀어낸다고 이쪽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원래 대동강 원산만 지역인데 위로 올라가 대동강 원산만에서 위로 올라가서 청천강 영흥만까지 위로 올려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때 청천강에서부터 영흥만 있는 일대까지로 영토를 확장하기도 했었죠. 됩니까? 좋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요거는 저번 시간 내가 설명 안 해준 것 같은데 훈요 10조라는 거 하나 설명할게요. 뭐라고요? 이게 뭐예요? 왕건 죽으면 그 다음에 이 대권은 누가 가져갑니까? 왕권은 누가 가져갑니까? 뭐 역주환 씨 가져가요? 그럼 뭐 다른 나라 사람이 가져가나? 그럼 야, 왕 죽으면 다음 정권 왕권을 누가 가져가? 왕 아들이 가져갈 거 아니야. 왕건 후손들이 가져갈 거 아니냐. 그러면 왕건이 그 죽을 때 후손들한테 남기는 말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우리 후손들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키도록 가라. 이러고 뭐 유언 같은 거 남길 거 아니야. 그게 훈요십조야. 후대 왕들을 훈계하는 글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글을 남겨요. 근데 훈요십조에 보면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거라는 짐승 같은 국가니까 교육하지 말지어다. 이게 첫 번째야. 거란하고는 교육도 하지 말고 거란하고는 친해질 생각하지 마라. 쟤는 우리 적이다. 주적이다. 두 번째가 뭐야? 불교는 우리 고려를 잇게 한 고마운 종교이니 불교적 행사를 국가적 행사로서 거행하라. 알겠죠? 이게 두 번째야. 세 번째는 뭐 차량산맥 이남에 있는 사람들은 관리로서 등용하지 마라. 뭐 이런 거야. 그 차량산맥 이남 지역이 후백제 지역이야.
후백제가 마지막까지 개긴 곳 아니야. 그지? 전라도 지역인데 반감이 있는 거지. 그지? 그 지역 사람들은 관리 등용하지 말래. 이런 것도 써놓은 훈요십조 같은 글도 남기게 돼요. 됐습니까? 어쨌든 태조 왕건 지금 보니까 어때? 왕권이 그리 강한 모습이 아닌 것 같지 않냐? 좀 많이 미흡하잖아. 아, 알았니? 광종 때 접어들어서 왕권이 확립되거든요. 그래서 광종은 태조 왕건의 둘째 아들인데요. 왕권을 강화시키는 왕이에요. 문제, 이때 왕권이 약했던 이유. 누구 때문이야? 또 안 나와, 이씨. 처음에 왕권이 약한 이유는 공신들 때문에 그렇다 그랬지. 같이 나라 세운 사람들. 호족이라니까. 그래서 호족한테 사바사바 하는 거 아니야. 이때도 호족 때문에 왕권이 약한 거야. 아, 알았지? 돼요? 그러면 왕권이 강화되려면 누굴 눌러야 돼? 호족들을 눌러야 된다고. 됐습니까? 야, 호족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제일 큰 재산이 뭘까? 노비라고. 호족들은 또 이때는 사병 같은 걸 운영할 수 있는 시대라서 국가만 군사를 보유한 게 아니야. 집안에서도 군사를 냈고 있다고. 개인 집에서도. 근데 이 노비가 그 집안의 개인 병사처럼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노비를 많이 확보한다는 건 그 집안이 사병 조직을 크게 키울 수 있다는 뜻이거든. 이해됩니까? 또 이때 당시는 땅이 없어 농사를 못 짓는 시대야, 사람이 없어 농사를 못 짓는 시대야. 내 얘기했죠. 고려시대 전체 인구가 얼마라고요? 500만이라니까. 갑자기 기억나죠? 지금 서울 인구가 얼마라고요? 1000만이야. 서울 인구만 1000만이야. 근데 이때 고려 땅이 지금 우리 남한 인구보다, 남한 땅보다 훨씬 넓죠? 아우, 야, 지금 38선보다 한참 위로 올라가야 청천강 영흥만 더욱 거기까지 가는 거죠. 거의 북한 다 먹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넓은 1.5배 넓은 땅에 인구는 서울 인구 반만 살았던 거야. 이해돼요? 다시 물어볼게. 사람이 없어 농사 못 짓는 시대야? 땅이 없어 농사 못 짓는 시대야? 그래. 그럼 이때는 땅이 재산이야? 사람이 재산이야? 그래. 내 말 이해돼요? 땅은 널렸거든. 이해되죠? 그럼 이때 당시 호족들은 농사 지을 때 누구 시켜 농사 짓냐? 그죠? 노비 시켜 농사 짓는 거야. 그러니까 노비가 자기 집안에 경제력이자 동시에 군사력인 거야. 유빈아 졸리면 서서 들어. 아, 의자 그만 부수고 새끼야. 갔다 와. 얼음 떠. 돼요? 그래서 이 노비들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돼. 엄청 막강한 막대한 노비를 가지고서 군사로 운영하고 엄청난 경제력을 가졌던 거니까 이걸 어떻게든 눌러야 된단 말이야. 근데 호족이 데리고 있는 노비들, 가지고 있는 노비들이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노비가 된 사람들이 많을까? 아니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자들이 훨씬 많을까? 그 불법 노비가 훨씬 많았어. 이때도 함부로 노비를 그 일반민들을 노비화시키는 건 다 금지돼 있었다고. 근데 온갖 방법들을 동원한 거거든. 그래서 많은 불법적 과정들을 통해 노비를 막 늘려냈던 건데, 그럼 간단하지. 이 노비만 확 풀어줘도 어떻게 되는 거야? 호족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그냥 눌리는 거거든. 그럼 조사만 하면 되지 뭐. 노비들 뭐 하겠다? 불러다가 노비가 된 과정 같은 거 다 조사하고 노비 문서 가지고 와서 날짜 비교하고 다 대조해 보겠다. 그래서 만약에 불법적 과정으로 노비가 된 자들이 있으면 이거 뭐 해주겠다. 다. 일반민으로 다 풀어줘 버리겠다. 이해되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호족들이 데리고 있는 노비의 80%는 풀려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럼 호족의 경제력과 군사력은 그냥 한 방에 막 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게 무슨 법이야? 노비 안건법이야. 다시 뭐라고? 그게 노비 안건법이야. 불법 노비 조사해가지고 풀어주는 거거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때 노비 안건법이라는 걸 딱 시행하게 돼요. 그리고 노비 안건법을 시행하면 어떤 효과가 나온다? 맞아요. 호족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동시에 약화되는 거야. 이것만으로 끝이 아니야. 왜? 야, 이렇게 노비에서 일반민으로 풀려나잖아. 그럼 이 사람들 이제 국가의 부역 징발을 대상이 돼요.
원래 노비는 물건 취급하기 때문에 부역징발 대상이나 세금 징수 대상이 아니야. 이해돼요? 그래서 일반민들이 호족의 노비가 되는 것은 국가적 입장에서 엄청난 폐단이야, 이거. 국가가 세금 거둘 대상이 사라지는 거고요. 이해돼요? 국가에 군대 오던 사람들이 그냥 귀족 사병화 돼버리고 국가에서 군대 군역징발도 못하게 되는 거니까. 알았지? 그럼 이 노비 풀어주면 어떻게 될까? 국가에 세금 내는 일반민이 돼요. 국가의 군역의 의무를 지는 국가 군사력이 기반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호족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약화시키면서 동시에 국가의 경제력과 국가의 군사력이 강화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노비양도법이지. 이해됩니까? 이거 한 거라니까 광종이. 또 뭐 했대? 이때 당시 조정에 있는 관리들을 보면 싹 다 누구였어? 호족들이었어. 호족 자제들이 싹 관리였다고 다들. 그러니까 왕이 뭘 할 수가 없는 거야. 뭐만 하자 그러면 뭐 해? 다 얘네들이 한통 속이니까 같은 호족으로. 이해되죠? 폐하 이리 하셔야 하옵니다. 맞사옵니다. 저도 그렇게 맞사옵니다. 저도 그렇게 저도 그렇게 저도 그렇게 저도 그렇게 둘 셋 통촉하여 주시오. 어떻게 안 하냐고. 이해돼? 민지 들었던 거 기억나? 어? 아니 대신들이 한 목소리를 내서 왕한테 그냥 하자고 다 둘 셋 통촉하라 그러면 왕은 어떻게 그냥 다 같이 그렇게 하자 그러면 자기도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어떡할 거야.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아니 되옵니다. 폐하 전 이게 맞다고. 아니 되옵니다. 저는 이렇게. 아니 되옵니다. 다 틀려서 제가 맞싸웁니다. 서로 이렇게 싸울 때 그때 왕이 뭐 하는 거야? 막판에. 헤헤 조용히들 하시오. 나는 이렇게 할 것이요. 이게 뭐가 통용이 되는 거지. 다 똑같이 맞싸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둘 셋 통촉이 어떻게 그런 것입니다.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이게 조정 정계가 호족 일색으로 그냥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왕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새로운 세력을 길러야지. 호족과 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을 길러야지. 이해됩니까? 이때 명분도 좋았던 게 과거제였어. 우리 관리 뽑을 때는 뭐 집안만 보고 관리 뽑고 이런 거는 이제 하지 맙시다. 그래도 좀 능력 있고 똑똑한 인재들이 좀 국가의 관직 관리로 들어와야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명분 얼마나 좋아요. 아 맞아요 틀려요. 이해돼요? 호족들이 막 폐하 아무리 그래도 우리 호족들이 공이 있는데 어찌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던 거를 그렇게 이렇게 말하면 왕이 뭐 하면 돼? 아 왜 공부를 잘 못해? 가족들이 잘 못해서 그런가? 알겠죠? 머리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그럼 어떻게 돼? 아니 그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내 말 이해됩니까? 알겠지? 어느 정도 시험 봐가지고 일정한 자질을 우리가 좀 검증해가지고 관리를 뽑자는데 그렇다고 뭐 호족들이랑 안 뽑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공부시키면 되지. 공부시킬 여건도 더 좋은데 지네들이. 알겠습니까? 그 명분이 없는 거에 반대할 명분이. 그래서 과거제가 이때 시행이 돼요. 능력 중심으로 뽑겠다는 거죠. 야 자연스럽게 과거제를 통해 뽑기 시작하면 호족 새끼들이라고 무슨 머리 모토 달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틀려요. 맞지? 많이들 떨궈지겠죠. 똑똑한 인재들이 한둘이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 거야? 신구 세력의 교체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이해돼요? 야 신구 세력이 교체할 때 신세력은 누굴 말하는 거야? 아니 뭘 인질이야. 신세력은 과거를 통해 올라온 애들이죠. 과거 출신이죠. 과거를 통해 뽑혀 올라온 인재들이고요. 그럼 구세력은 누구야? 그래 아버지 믿고 그냥 호족 자제로서 그냥 관직 올라왔던 이 호족 관직자들 얘네들은 밀려나는 거야 하나둘씩. 이해 안 됐어요? 모르겠어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신구 세력 교체가 막 이때 일어난다고. 그래서 어영부영 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조정의 반 이상이 과거 출신인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과거를 통해 뽑혀 올라온 애들은 호족 편이 될까 왕 편이 될까? 내가 이것도 이유를 다 설명해 줬는데 과거 시험 볼 때 최종 채점자가 누구라고? 최종 결정자가 누구라고? 과거 중 합격자 배출하는? 왕이라니까. 이해돼요? 야 니네 대학교 면접 갔는데 맨 왼쪽에 있는 교수님이 자네 훌륭하구만. 내가 자네 뽑을 것이네. 그래서 합격했어. 그럼 넌 그 교수 편 되지 않겠냐? 맞아요 틀려요? 그 교수 말이랑 껌뻑 주는 사람 되지 않겠냐?
똑같은 거라니까. 왕이 뽑는 거야. 마지막에 왕이 결정한다고. 과거를 통해 뽑힌 사람들은 누구의 사람이야? 왕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말뜻 이해되나? 광종의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왕권을 강화하는 모습, 뭐와 뭐를 통해 과거제를 통해 신구 세력 교체를 해버렸고요. 노비안거법을 통해 호족들의 군사력 경제력 한 방에 보내버리고 국가 군사력과 경제력을 길러버립니다. 알아듣고 있죠? 이 광종이 이렇게 왕권 강화한 거야. 그 다음 광종 때 중국이 어디가? 중국이 완전한 혼란기로 접어들어요. 당나라가 완전 무너지면서 5대 19개 막 분열기 혼란기로 들어간단 말이야. 명실공히 동아시아의 강대국이었던 당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서 중국이 분열 사태로 가니까 동아시아의 패권 주인이었대. 지금 모호한 상황이 된 거란 말이지. 이때 광종이 뭐 한 겁니까? 지금부터 동아시아의 패권은 누구의 것입니다. 우리 고려의 것입니다. 나를 황제라 부르고 모든 국가들은 우리 고려 건국 기점으로 하는 고려만의 연호를 따라 쓰도록 하십시오. 알겠죠? 저 온 세상에 이걸 선포를 한 거야. 온 세상에. 알겠죠? 이런 걸 우리 뭐라고 불러요? 황제라고 자신을 부르게 했다? 칭제. 연호를 독자적으로 제정한 건 건원이라고 해. 다시 뭐라고 한다고? 건원. 원이 연호야. 연호를 세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때 스스로 황제라고 부르게 하고, 황제는 보통 어떤 세계적인 패권을 진 어떤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왕을 넘어 황제라는 명칭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아, 이해 안 돼요? 되죠? 그리고 독자적인 연호로서, 우리 고려만의 연호로서 광덕, 준풍 이런 이름의 연호를 붙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고려 건국 기점이 광덕 1년, 다음 해가 광덕 2년 이런 식으로 연도를 쓰도록 하고 모든 우리 주변국들은 우리를 따라 쓰라 선포했던 거죠. 자주성의 표방이라고 보시면 되죠. 됐습니까? 돼야 안 돼요? 되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연결시켜서 이런 말로 써요. 해동천하를 외쳤다. 다시 뭐라고? 이게 무슨 소리게? 바다 동쪽. 어디야? 바다 동쪽 나라가 우리 고려가 바다 동쪽이잖아.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바다 여기 있는 나라 아니야. 그러니까 바다 동쪽에 우리 고려의 천하다. 바다 동쪽은 전부 우리 고려의 천하다. 이런 것들 막 외치고 그랬다고. 됐습니까? 돼요 안 돼요? 되죠. 이것도 말이야. 혹시 이해가 어려울 것만 같으면 뭐 하면 돼? 이런 걸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라고? 중국에 당나라의 패권이 무너져 버렸거든. 당나라가 무너지면서 당나라가 아시아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주인이 사라진 거야. 지금 아시아 패권자가 사라진 거야. 그 상황에서 이런 걸 한 거라니까. 국제사적 배경 이런 거라니까. 알았어? 다음이야. 성종. 항상 조선 성종이든 고려 성종이든 성종, 완성할 성자 성종, 성자가 붙으면 뭐라고? 체제를 완성했다는 뜻이야. 다시 뭐라고? 체제를 완성했다는 뜻이야. 그래서 고려의 통치체제가 다 이때 완성돼. 근데 이게 성종의 이 모든 체제에는 누구 대가리에서 나왔대? 관료였던 최승로 머리에서 다 나와. 누구 머리? 그래서 이때 최승로가 폐하 고려의 체제를 이러한 모습으로 바꿔주시옵소서라고 뭐해? 심의 28조의 건의를 하거든. 됐습니까? 최승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승로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최승로 건의대로 체제를 정비를 하고 완성을 한다고. 알겠습니까?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왕이 몸이 하나가 아닐진데 어찌 모든 지역을 다 왕이 직접 통치한단 말입니까? 허나 그렇다고 하여 지역을 그냥 토착 세력에게 맡겨둬 버리면 그 지역 토착 세력의 횡포가 심각해져 백성들의 삶은 날로 공공해지지 않겠습니까?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뭘 두소서? 외관을 두소서. 왕이 직접 모든 지역을 돌아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냅두면 지방에 있는 호족들 막 지멋대로 막 백성들 막 긁어먹고 막 착취하고 막 살면 공공해지고 막 어쩔 거냐 그거. 그렇게 둘 수는 없잖냐 왕이. 그렇다고 왕이 다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왕이 왕을 대신해서 지방에 있는 호족들을 감시할 감시자들을 지방 관리들을 좀 지역 곳곳에 내려보내서 호족들을 좀 감식해 하라 이 얘기야. 감식해 하자 이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12군데 목지점에 왕을 대신해 지역의 호족들을 감시할 자가 내려가게 돼요. 관리가. 지방관 파견이 있게 되는 거죠. 말뜻 이해됩니까? 그래서 잘 들어. 청컨대 지문이 나올 거야. 외관을 두소서. 이해 안 돼? 바깥에 관리를 두라. 뭐 파견하라는 거야 이게? 지방관. 그래서 12군데 목지점 12목에 이때 지방관이 파견되게 됩니다. 얘들아, 이때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딱 12군데 지역에만 지방관이 내려가요. 나머지 지역들은 그냥 다 호족들이 향리라는 이름으로 통치를 하게 되는 거고. 알겠습니까? 그 12목 지역을 뭐라고 부르나? 주현이라고 부르는 거야. 주현은 12개밖에 안 돼. 나머지는 다 속현으로서 그냥 호족 향리가 다스려요. 대신에 주연의 관리 감독을 좀 받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또 하나가 뭐였어? 공자의 가르침은 치국의 근본이요. 석가의 가르침은 수신의 도입니다. 야,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사상과 종교가 뭐가 다르죠? 내가 이거 얘기하면서 민지한테 물어봤어. 민주주의, 자본주의는 사상이야, 종교야? 기억나? 종교하고 사상하고 뭐가 다르냐니까? 세빈아? 종교와 사상은 뭐가 달라? 죽고 나서의 세계를 뭐라고 불러? 그러니까 사후의 세계를 뭐라 그래? 내세. 뭐라 한다고? 내세. 다음 생을 내세라 그래. 죽고 나서의 세계가 내세야. 알겠죠? 야, 종교는 현세는 현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삶을 우리가 현세라 그래. 현실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거야? 죽고 나서 안녕을 얻고자 하는 거야, 종교는. 그래. 관심이 현세가 아니야. 물론 종교에서도 현세에서 어떻게 해라라고 말은 하죠. 근데 현세에서 왜 어떻게 하래요? 그렇게 해야 천국 가니까 천국 갈라 그러는 거야. 현세가 핵심이 아니라고. 종교는 포인트가 어디 있어? 내세 안녕에 있어. 반면에 사상은 내세 관심이 있어 없어? 야, 자본주의, 민주주의 죽고 나서 관심이 있어 없어? 뭔 민주주의가 죽고 나서야. 죽고 나서는 우리 살아가는 현실 세계 정치는 이게 바람직하다. 현실 세계에서 우리는 이렇게 의견을 서로 모으면 된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오. 맞아요, 틀려요? 사상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 현세, 현실의 삶의 안정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사상이라고. 알았냐? 그럼 물어볼게. 종교적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건 어때? 개그야. 아니, 다음 생의 안녕을 얘기하고 있는 게 종교인데 정치는 현실을 다스리는 게 정치란 말이야. 너 어떻게 현실 정치를 종교적으로 해요? 맞아요, 틀려요? 개그라고 이건. 그거 얘기하는 거야. 야, 그렇다고 종교가 역할이 없는 건 아니지. 사람들은 항상 내세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 내세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떨치고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종교도 필요는 해. 하지만 그렇다고 종교가 정치적 영역까지 들어오는 건 아니다. 이 얘기야, 지금 이 얘기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수신은 마음과 몸을 갈고 닦는 게 수신이야. 내 마음과 몸을 갈고 닦고 내 마음과 몸의 안녕을 얻는 이런 것들은 종교적으로 하더라도 그 석가의 가르침대로 불교적 어떤 종교적인 걸로 불교는 종교니까 종교적으로 하더라도 치국 나라를 다스린다는 얘기 아니야.
정치, 나라를 다스리는 치국, 정치, 이거만큼은 뭐 하자? 유학적으로 가자. 야, 유학은 죽고 나서 관심이 있어, 없어? 별로 없어. 물론 뒤에 성리학으로 가면 조금 종교적 색채가 껴서 유교라는 말을 붙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유학이 맞아, 유교보단. 종교적 색채가 거의 없거든. 이해돼요? 야, 공자왈 맹자왈은 우리 현실을 안정시키자는 얘기야? 다음 생에 뭐 하자는 얘기야? 공자가 왜 효도하라 그랬냐? 천국 가라고? 왜 효도하고 군주에게 충성하고 왜 그런 거 하라 그랬어? 다음 생에 안녕 오더라고? 아니야. 그게 그냥 인간에 마땅한 도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게 나라의 근간이고 그렇게 해야만 나라가 바로 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지. 다음 생에 대한 관점이 거의 없어. 이해돼? 아, 알아듣겠죠?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는 뭐로 하자? 유교적으로 하자. 그렇다고 불교를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야. 종교적인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안녕을 얻는 그런 종교적인 거는 석가 가르침을 그대로 두더라도 이게 정치적 영역까지 들어오는 건 아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때 뭐 유교적인 통치 이념이 이때 확립이 된 거지. 이해됐어요? 통치 이념만큼은 유교적으로 세우게 된 거야 이때. 그래서 성종 때 유교 공립교육기관으로 세워진 학교 이름이 뭐야? 국자감이야. 다시 간다. 고구려의 국립학교 유학교육기관, 고구려의 유학교육기관 국립학교, 태학, 통일신라, 국학, 발해, 주자감, 고려, 국자감, 조선, 성균관. 돼요? 근데 국자감이 요 성종 때 만들어진 학교야. 됐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기억해도 그래서 이때 12군데 목지점의 지방관이 내려가고 유교적 통치임이 확립이 됐단 말이지. 불교는 약간은 그래도 기존보다는 조금은 축소가 되기는 해요. 종교적 역할만 담당하게 되니까. 그렇다고 막 탄압당하고 그런 건 아니야. 국교는 아직도 불교야. 국가의 종교는 불교긴 해, 아직도. 돼요? 그리고 이때 향리제도가 마련되거든. 무슨 제도? 이게 뭐야? 호족들에게 관직을 준 거야. 지역에 아직도 이때까지도 호족이 통치는 계속해요. 대신에 성종 때는 12목 지방관들이 좀 관리, 감독하니까 좀 통제를 어느 정도 받을 뿐이죠. 근데 이 지역의 어떤 유지며 지역을 통치하는 향리들 있죠? 이네들에게 관직을 하나 내려줍니다, 성종이. 그래도 사람들이 감투 쓰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내려간 관직명이 뭐야? 향리야, 향리. 알아듣겠죠? 사실 이게 좋은 게 아닌데 감투라고 또 지역의 호족들은 좋아했다고 합니다. 알겠죠? 청소반장도 하면 좋은 법이니까 반장은 다 좋잖아. 그치? 됐습니까? 그래서 이때 향리제도라는 게 마련이 되면서 그러면서 지역 곳곳에 있는 호족들이 이름이 향리가 돼요. 대신에 향리는 당연히 지방관이 있죠. 지방에 내려간 지방관보다 아래관직이 됩니다. 통제를 좀 받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해서 고려의 통치 정비 과정을 우리가 쭉 저번 시간에 봤단 말이야. 기억나요? 그 다음 뭐 봤죠? 고려의 중앙 정치 체제에 대해서 봤단 말이지. 중앙 정치 체제. 고려의 중앙 정치 체제는 기본이 뭡니까? 이성육부야. 다시 뭐라고? 이건 당나라 거 모방. 이성은 뭐가 있느냐? 중서문화성이 있고 상서성이 있어요. 그리고 상수성 밑에 육부가 있죠. 이부, 호부, 예부, 형부, 병부, 공부 이렇게. 됐습니까? 이부, 호부, 예부, 형부, 병부, 공부 이렇게. 야, 역할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중서문화성이 맡은 역할이 뭐라 그랬죠? 정책에 대한 제안과 결정을 하는 곳입니다. 다시 뭐라고?
정책에 대해서 제안하고 결정하는 곳이야. 돼요?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A안, B안, C안 뭐 여러 정책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복지비 지출을 늘린다, 소비 쿠폰을 뭐 민생 소비 쿠폰을 발급한다, 뭐 아니면은 뭐 국가에서 여러 가지 국가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일자리를 늘려낸다, 뭐 여러 정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맞아요, 틀려요? 이해돼요? 그래서 A안, B안, C안 이런 정책들을 제안하고요. 그 중에 어떤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에 제일 좋을지 뭐 이런 거 결정까지도 하는 곳이야. 아, 이해돼요? 만약에 국방 관련 정책이 되면 국방 관련해서 우리나라 뭐 전투기 구입 대수를 늘린다. 전투기를 구입한다면 A안, 뭐 미국의 무슨 뭐 포드 사건, B안 무슨 뭐 프랑스 라팔 기종, 알겠죠? 뭐 C안 뭐 러시아제, 알겠죠? 뭐 이런 정책을 제안하고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좋은지 무슨 전투기를 살지 뭐 이런 거 결정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여기서 해요. 아이씨,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되죠? 그래서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곳이 중소문화성이에요. 그럼 상수성은 뭐 하는 곳입니까? 집행부입니다. 뭐 하는 곳이라고요? 집행부. 지금의 정부의 정부. 됩니까? 근데 정부 집행부는 세부 전문 부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전문 부처별로 업무가 분화돼서 집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 2부는 뭐 하는 곳이라고? 2부? 교육부 인사관리. 다시 뭐라고? 지금의 교육부와 인사관리야. 과거 시험 주관도 여기서 하고요. 관리들을 뽑고 자르고 승진시키고 다 여기서 결정합니다. 인사관리. 아, 이해돼요? 호부는 재정 담당이야. 세금 걷고 쓰고. 지금으로 치면 뭐야? 재정경제부야. 뭐라고? 재정경제부야. 예부는 뭐 하는 곳이게? 외교부. 외무부야, 외무부. 외교 담당. 또 국가의 행사를 주관하기도 해요. 됐습니까? 형부. 이게 사법부, 법무부야. 재판하고 이거 하는 데야. 병부, 국방부. 공부, 건설교통부. 애들이 이거 할 때, 야, 저거 다 외워야 되나? 한 번 할 때 좀 느라. 응? 너 나중에 신검 받으러 어디 가? 어디? 신검 받으러 너 어디로 가? 병무청 가. 그 병이 뭐야? 병부, 국방부라고. 이해가 돼요? 다음. 네 군대 갔는데 공병대로 배치가 됐어. 뭐로 배치됐다고? 공병대. 공병대 뭐 하는 곳이야? 다리 놓고 건설하고 하는 게 공병이야. 공부, 건설교통이라고 뭐 이게 달라? 알았지? 예부는 왜 예부야? 예법에 밝아서. 야, 외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격식이야. 다시 뭐라고? 격식이야, 격식. 서로 신뢰가 되지 않게 격식을 잘 차려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알겠지? 민재야, 어떡하지? 그래서 모자를 좀 벗든가. 계속 이불 덮고 졸리다고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니? 선생님이 애 많이 쓴다, 민재야. 봐. 예부는 그래서 국가 행사를 다루거나 또는 외국과 교류 같은 거 할 때는 서로 간에 신뢰되지 않게 예법을 차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부야. 이해됩니까? 알겠죠? 2부는 인사관리 교육부, 호부는 재정 담당이야. 알겠죠? 왜 호부라고 부르게? 호가 지포자야, 가호.
세금 어떻게 걷어? 집집마다 걷거든. 이해돼요? 지금도 우리나라 가구 호구조사 같은 건 어디서 다 할까? 호구조사. 재정경제부에서 해요. 세금을 거둘 때 꼭 필요한 게 인구조사, 호구조사니까. 말뜻 이해돼요? 알아듣겠죠? 그래서 호부예요. 집집마다 인구조사하고 집집마다 소득조사하고 이걸 해야 세금을 거두니까. 그래서 저건 호부라 그래. 재정 담당이야, 쟤네가. 알아듣겠죠?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돼. 지금 만약에 경기 회복을 위해서 뭐를 하기 위해서? 경기가 지금 너무 안 좋아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A안, B안, C안 여러 정책안들이 제시가 된 거야. 알겠습니까? A안은 국가에서 대규모 건설 사업, 뭐 신도시 건설. 야, 이런 신도시 같은 거 건설하게 되면 국민들 삶의 질도 좀 좋아질 테고요. 그리고 신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겠어? 일자리도 막 늘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건설 경기도 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지 않겠습니까? 이걸 통해 경기를 좀 살려보자 이 얘기입니다. 아, 이해돼요? 다음에 B안. B안은 복지 정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뭘 주자? 복지 정책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좀 복지 혜택을 주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좀 많이 퍼주자. 그들도 소비 좀 하게. 돈을 써야 또 생산도 늘고 돌고 돌지 돈이. C정책은 뭐 소비 쿠폰 지급. 민생 소비 쿠폰 지급. 이걸 통해서 소비 진작을 해보자. 알겠죠? 근데 이 세 가지 정책을 놓고 고민하고 결정하는 건 어디서 한다고? 뭐 할지?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거 여기서 한다고. 정책 이거 세 가지 중에서 뭐 할지 제안하고 결정하고 이거 하는 데가 중소문화성이라고. 이해 안 돼? 돼? 정책이라는 건 국가가 국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펴는 것들을 정책이라고 하죠. 알겠죠? 그 A안, B안, C안의 국익 목적 달성을 위한 국가의 정책을 갖다가 제안하고 그 중에 뭐가 제일 좋은지 뭐를 할지를 결정까지 여기서 한다고 중소문화성에서. 그럼 결정하면 뭐 해야 돼 이제? 만약에 A안 그래 신도시 건설하자 결정했어. 그럼 뭐 하겠어? 이제 집행부로 내려가. 그럼 상수성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뭐 해? 시행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상수성은 여기는 총지휘부니까 명령을 내려. 이해됩니까? 이부에다 무슨 명령 내리겠어? 야, 신도시 건설 사업과 관련돼서 이거 적극적으로 추진할 TF팀 구성해야 되니까 적절한 인재들로 좀 사람들 뽑아서 TF팀 구성해. 네가 뽑아, 네가. 너 저기 인적 자료 다 갖고 있잖아, 공무원들. 부족한 인원 있으면 좀 관리 새로 과거 시험 봐갖고 좀 뽑아드리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한테 TF팀 구성하라. 이 지시 내리는 거예요. 다음 신도시 건설하려면 뭐 필요해? 돈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신도시 건설하는데 총 120조 정도 필요하거든? 야 호부야 120조 어디 끌어올 데 있나? 좀 돈 좀 어떻게 좀 끌어와봐. 알겠죠? 회계장부 좀 뒤져서 120조 좀 확보 좀 해. 알겠죠? 명령 내리는 거야. 아 이해됩니까? 아 돼요? 형부한테 무슨 명령 내릴까? 야 신도시적 건설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저 중간에 막 이권 놓고서는 막 건설사들하고 관리들하고 막 그 짝짝꿍 해가지고 막 리베이트 받고 막 사업 몰아주고 막 이런 거 있을 수 있으니까 너네 그거 관리 감독 잘해. 알겠죠? 혹시 문제 있는 놈들 있으면 바로 보고해. 처벌하게. 알겠지? 아 됐습니까? 다음 건설교통부는 야 니네들이 그래도 건설하는 건설 분야에서는 전문가들이니까 TF팀하고 잘 연합해가지고 니네들이 시행해.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다음 신도시 건설 다 끝나고 나면 뭐 해야 되겠어 마지막에? 아 빵빠레 올리고 테이프 한번 끊어야죠. 대통령이고 뭐고 시장이고 뭐고 나와가지고 빠라바라방 테이프 끊고 하잖아요. 이거 국민의례 하고 기공식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막 첫 삽 뜰 때 한번 가가지고 삽 한번 뜨고 다 끝나고 나면 또 기공식 한번 하고 사진 촬영하고 맞아 틀려요. 맞지? 그 누구한테 지시 내리겠어? 예부한테 명령 내리는 거야. 이렇게 돌아간다고. 얘는 총 진두지휘하는 애라고. 야, 나 봐봐. 지금 내가 말하는 시스템은요, 현재 공무원 조직도 똑같이 움직여요.
어? 이런 거 할 때 하나도 안 됐다. 공무원 시험 본대. 뭐하고 공무원 시험이야, 공무원 시험은. 님이를. 국가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뭔. 이해됩니까? 알겠지? 그런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중소문화성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곳이에요. 상서성은 집행부 총관리부서고요. 상서성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전문 세부 부처입니다. 전문 행정부처. 그게 이부, 호부, 예부, 형부, 병부, 공부예요. 알겠습니까? 요 시스템이 가장 기본이고요. 중소문화성의 관리는 종류가 둘이 있습니다. 이품 이상의 고위관직자들 재신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3품 이하의 하급관직자들은 낭사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 낭사. 주로 낭사들이 하는 역할이 여러 정책 연구해서 제안하는 연구원들이야. 얘네가 정책 연구원이고요. 얘네가 올린 거를 왕과 함께 결정하는 사람들이 보통 재신이에요. 그래서 얘네는 보통 정책 연구원이고, 알겠습니까? 여기는 재신들이 보통 왕과 함께 결정하는 최고 관직자들이야. 조선으로 치면 삼정승급이지, 얘네가. 알겠습니까? 다음 봐봐. 근데 이성육부는 어디 거 그대로 따왔다고? 당나라 거 그대로 따왔다고. 이거 말고 별도 조직들이 또 있어. 첫 번째로 볼 게 뭐냐면 왕의 비서기구가 있어. 뭐가 있다고? 동시에 국가 기밀 담당하기도 해. 이름이 중추원입니다. 중추원은 역할이 두 개라 그랬죠. 중추원 안에도 관직자가 2품 이상의 추밀이라고 불리우는 관직자들이 있고요. 3품 이하의 승선이라고 불리우는 관직자들이 있어요.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추밀이 맡은 역할은 뭐고? 국가 기밀 담당이야. 국정원이라고. 다시 뭐라고? 국가정보원, 국정원, 국가정보, 비밀, 국방비밀, 그 다음에 무슨 뭐 군사 기밀 막 이런 거 담당하는, 알겠죠? 국정원이고, 승선이 뭐야? 비서기고야. 왕명 출납이라 그러죠. 왕 옆에 붙어가지고 왕명을 내고 왕에게 올라오는 결제 서류 전달하고 막 하는 왕명 출납이란 말이야, 여기가. 비서기고. 내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맡고 있는 게 충추원이에요. 그래서 왕에 직속되어 있는 기구인데 그 안에 국정원과 비서기구가 같이 있는 거야. 얘들아, 이거 지금은 다를 것 같아? 왕에게 직속되어 있는 기구는 지금 현재 두 개 있어요, 딱. 뭐예요? 청와대 비서실하고요. 또 하나가 국정원이에요.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직속기구예요. 들어본 적 있어요? 하나 더 한다면 감사원까지 있는데 지금하고 다르지 않다니까. 왜 대통령 직속기구로 둘까요, 국정원을? 야, 국가 기밀을 가장 일찍 알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북한에 핵이 있을까 없을까? 우린 모르죠. 대통령은 알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알걸. 미국도 알걸. 겉으로 내지 않을 뿐이지.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국가 1급 비밀 이런 거 담당하는 데가 얘네들이고, 이런 건 반드시 누구한테 보고가 들어가야 돼? 대통령이죠. 이거 잠깐 이해가 안 되냐, 무슨 말인지? 국가 최고 통치권자니까 당연히 외국하고 협상을 할 때도 서로 간에 알고 있지만 모르쇠 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국민들한테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핵이 있을까 없을까? 모르죠. 그걸 내가 알면 어떡해요. 있더라도 모르죠. 대통령은 알까 모를까? 알겠죠. 국정원에서는 알 테고요. 1급 비밀이야, 그런 건. 난 있었으면 좋겠어. 됩니까?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미 70년대 99% 다 개발했는데 뭐. 알겠습니까?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되십니까? 다음에 비서기구, 이게 청와대 비서실이야. 요 두 개 역할을 맡고 있는 게 중추원이라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어사대. 다시 뭐라고? 어사대. 어사대는 뭐 하는 기구일까? 관리, 비리, 감찰하는 곳이야.
본래 역할은 이거야. 관리, 비리, 감찰, 검찰이라고. 비리 캐는 곳이라고. 돼요? 야, 윤석열 대통령 누가 수사해? 윤석열 전 대통령 비리 누가 수사해, 지금? 아, 검찰이 하지, 이 새끼들아. 그 누가 하냐, 대통령 수사를. 돼요? 내란죄 가담했던 자들 누구야? 한덕수. 그죠? 그 다음 이상민 행정자치부 장관. 됩니까? 걔네 누가 수사해? 검찰이 하지, 누가 해? 이해됩니까? 지금 특검 구성에 특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검찰 역할이라고 관리 비리 감찰하는. 알겠죠? 그게 어사대라고. 됩니까? 얘들아. 조선시대 때 지방 관리들 비리 감찰하러 몰래 내려보낸 어사 있어. 암행을 하는 어사죠. 몰래 가서 지방에 있는 관리들 비리 감찰한 암행 어사라 그러죠. 어사가 뭐예요? 비리 감찰관이야. 어사출두 무슨 얘기야? 너 이 새끼 딱 걸렸어. 따라와 이 새끼. 조질 테니까. 이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관리들 옷 벗기는 데야 여기가. 알겠죠? 이게 어사대야 어사대. 알겠습니까? 마지막으로 3사가 있는데 이건 조선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조선시대 3사는 석삼자야. 1, 2, 3. 알겠죠? 그러니까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 3개의 언론 역할을 맡았던 이 기구 3개를 합쳐 조선시대 언론기구 3사라고 부르는 건데 이건 전혀 달라. 이건 곡식출납기구야. 다시 뭐라고? 곡식출납기구야. 여기 있는 3사는 곡식출납기구로서 뭐냐면 호부하고 겹치네 싶겠지만 좀 달라. 얘는 장부 관리하는 곳이야. 세금 걷고 쓰고 이거 펜대 굴리는 애고요. 얘는 세금 걷은 거 뭐. 세금 뭘로 걷어 있대? 아, 온라인으로 입금하는구나. 고려시대 때 세금 뭘로 걷겠냐? 야, 전혀 생각을 안 해본 거야? 고려시대 화폐가 그렇게 널리 쓰였어? 있긴 있어도 그렇게 널리 안 쓰였잖아. 그럼 세금 뭘로 걷어? 우리나라가 농업국가인데 뭘로 걷겠냐? 쌀로 걷지. 니들 너무한다, 야. 쌀로 걷었겠지. 근데 쌀은 관리 잘못하면 어때? 가로져. 썩지. 관리를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는 집당 쌀 몇 가마니씩 걷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 장부 관리하는 애들이고요. 얘네가 정한 대로 걷겠죠. 걷은 곡식을 썩지 않게 관리하는 곳이 3사야. 말뜻 이해돼? 알겠죠? 그래서 3사는 곡식 출납을 담당하고 곡식 관리를 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요게 기본인데 사실 고려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얘기하는 기구들이죠. 고려에는 도병마사라는 기구와 식목도감이라는 기구가 따로 있었다라고 하고요.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어떤 곳이냐면 국가 중대사를 결정할 때 고관들이 다 함께 모이는 곳이야. 다시 뭐라고? 국가 중대사를 결정할 때 고관들이 다 모이는 곳이야. 여기 있는 각 부처에 있는 고관들이 다 모여. 그냥 일반적인 정책 결정할 때는 일반적인 정책, 별거 아닌 그냥 소소한 정책 결정할 때 이해돼요? 그런 거는 그냥 왕하고 누가 제신들이 중소문화성에서 왕하고 제신이 그냥 뚝딱 결정해. 일반적인 소소한 것들은. 이해됩니까? 근데 전쟁할지 말지. 야, 이게 제신 몇 사람하고 왕이 결정할 일이야? 삼정승하고 왕이 그냥 합의 보면 전쟁하자 끝나냐? 그거 좀 너무 하지 않냐? 국가의 존폐가 달린 일인데 맞아요, 틀려요? 야, 삼정승 정승들이 전쟁을 알아?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누구 와야 돼? 여기는 형부 시랑이나 뭐 이런 애들 와야 될 거 아니야? 그 병부 시랑이나 이런 애 와야 될 거 아니야? 전쟁 잘하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또 다른 데 있는 애들 중에서도 좀 똘똘한 사람들, 머리 좀 좋은 애들은 다 모여갖고 다 같이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해야지, 그지? 이해돼요?
그게 맞지 않겠냐, 그지? 그래서 국방과 관련된 것이 됐든 물가 정책, 물가 결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국가 경제 정책 운영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런 물가 결정이나 아니면 국방 관련된 중대사 결정할 때는요, 그냥 왕이 제신들하고 그냥 중서문에서 뚝딱 결정 끝내지 않고요. 그럴 때는 고위관직자들이 일로 다 모여요. 그래서 여기서 다 함께 끝장 토론합니다, 이거. 알겠습니까? 근데 이런 시스템은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 고려밖에 없다고. 중국도 없어, 이건.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기구는 뭐를 보여주냐면 귀족의 합의제. 다시 뭐라고? 모든 고위 귀족이 다 함께 모여서 중대사안은 다 함께 합의했다고, 우리.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고려만의 독자성을 볼 수 있는 기구란 말이야. 역할이란 말이야. 이런 것들이. 알겠습니까? 근데 요 도병마사가 뭐 관련 중대사 결정할 때? 국방 관련 중대사 결정할 때는 도병마사로 모이는 거고요. 일반 정책 중에서 뭐 물가 정책이나 뭐 이런 거 있죠. 경제 정책 같은 거. 이런 거 중대사안 결정할 때는 일로 모여요. 됐습니까?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둘 다 중대사 결정할 때 국방 관련이든 물가 정책이든 중대사 결정할 때 고위 대신들 다 모여서 합의제로 결정하는 기구 두 개야, 이게. 주로 누가 오겠냐? 고위 대신 둘 안 보여, 지금? 이 품위상관직자가 여기 두 개 있잖아, 지금. 내가 이거 무슨, 뭐 아무 의미 없이 써놨겠냐? 아, 나 잘난 척 하려고 썼구나, 내가 이거. 문제에서 출제되는 거 봤어, 못 봤어? 봤지?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중서문화성의 이품이상 제신이나 중추원의 이품이상 추밀이나 여기는 이부호부 여기는 실랑급이나 이런 사람들 싹 모이는 거야, 여기.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다 같이 난상 토론한다고. 끝장 토론. 중대사 결정할 때. 됐습니까? 다음, 권력은 어때? 견제되지 않으면 썩어요. 권력은 견제되지 않으면 썩어요. 그래서 가장 견제를 받아야 할 자가 누굽니까? 왕이죠. 그래서 왕을 비판하고 왕의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본업으로 같이 하고 있는 기구가 있어. 다른 업도 있지만 본업이 따로 있지만 그래도 부수적으로 이 역할을 매우 중시하고 같이 해요. 누구냐면 요 낭사, 삼품이야. 앤드 누구? 어사대 관원들. 얘네들이 모여서 둘이 부수적으로 같이 맡고 있는 역할이지만 이게 엄청 중요해. 그게 바로 뭐였어? 대간. 이 둘을 합쳐서 따로 부를 때 대간이라고도 불러. 그래서 얘네들은 왕에게 견제, 또 왕을 비판하는 것을 부수적인 업으로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이야, 이게. 얘네들이 세 가지 권한이 있었대. 서경, 간쟁, 봉박이야. 서가 무슨 서야? 서명할 때 서자야. 사인. 서명. 그러니까 뭔가 동의 사인하는 거야. 동의 사인. 그래서 서경이라고 하는 건 뭐야? 세빈아 잘 봐. 저번 시간 설명 다 해줬는데 필기 안 해주니까 또 모르잖아. 근데 볼 데도 없잖아. 어디 찾을 길도 없잖아, 지금. 하라고 필기를. 어? 서경이라고 하는 건 뭐야? 서경은? 동의권이야. 관리 임명할 때 동의권 행사하는 거야. 관리 임명할 때 동의권 행사하는 거야. 왕이라 해도요, 관리 맘대로 임명 못했어요. 왕이 푹 빠져있는 후궁 동생을 임명하려고 그래. 이 새끼 살인범이거든. 전과 살인자야. 근데 얘를 지금 관직자로 임명하려고 그래, 왕이. 후궁한테 푹 빠져가지고. 알겠습니까? 고려시대 임명 못해요, 이거. 임명하려고 그러면 얘네 동의 받아야 돼요. 대간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알겠죠? 이해됩니까? 근데 대간 얘네들이 뭐라 그럽니까? 폐하, 저희 절대 사인 못하옵니다. 어찌 살인자를 관리로 노려하시옵니까? 정신 차리셔야 하옵니다. 차라리 저희를 죽게 해주시옵소서. 이런다니까, 애들이. 뭔인지 알겠습니까? 아, 이해돼야 안 돼요. 그래서 관리 임명에 대한 동의권이야, 이게 서경이. 알았지? 사인이라고, 사인, 동의권. 간쟁, 간은 뭐야? 말할 간자야. 말할 간자. 알겠습니까? 돼야 안 돼요? 얘들아, 부모님에게 격식을 갖추어 충고하는 걸 뭐 한다 그러죠?
격식을 갖추어 부모님께 여러 가지 충고를 해드리는 거. 격식을 갖추어 충고하는 거. 간언한다 그래요. 뭐 한다 그런다고? 간언한다 그래요. 격식을 갖추어 윗사람에게 청하는 걸 뭐라 그러죠? 간청드린다 그래요. 간이 무슨 간자라고? 말할 간자야. 쟁은 무슨 쟁자야? 전쟁할 때 쟁자고요. 투쟁할 때 쟁자예요. 돼요? 돼요? 안 돼요? 되죠? 무슨 쟁자야? 다투고 싸운다는 얘기죠. 싸울 쟁자죠. 전쟁, 투쟁 몰라요? 몰라요? 다툴 쟁자 아닙니까? 그죠? 투쟁 뭐 이런 거 할 때 싸우다. 그러니까 말로써 싸운다. 다시 뭐라고요? 말로써 싸운다. 말로써 싸운다. 그래서 말로써 싸운다. 왕과 싸운다. 폐하 어찌 그러시옵니까? 알겠죠? 이게 이거. 봉박은 거부권이야. 다시 뭐라고? 거부권이야. 왕명을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왕의 명령을 막 감히 거부한다니까 목숨 걸고 거부해버려 이들은. 알겠죠? 이런 것들을 자기들의 소신으로 여기는 자들이야. 그래서 이 대간의 역할 그러면 어떤 역할이 있다? 어? 왕권을 적절히 견제하고 동시에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이건 왜 들어갔을까? 왕권의 신권, 왕권과 신권의 조화. 잘 봐봐. 어사대가 본래 맡은 역할은 뭐야? 또 해야 돼. 관리들 비리 감찰해서 관리들 비리 관리들 옷 벗기는 거라니까. 그럼 관리들이 나대면 어때? 관리들이 권력 남용하면 옷 벗겨 얘네가. 근데 얘네가 같이 또 모두 해. 왕도 견제하잖아. 그러니까 왕권도 나대지 못하게 신려도 나대지 못하게 양쪽을 적절히 조화시킨다고 얘네가. 휴, 이해 안 되냐? 되지. 그래서 왕권과 신권을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기구라고. 얘들아, 이 정도는 자랑스럽게 좀 넣어두세요. 어? 이거보다 자그마치 500년 뒤. 다시 뭐라고? 이거보다 자그마치 500년 뒤 니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물고 빠는 프랑스 왕이 뭐라고 씹으렸냐? 루이 16, 14세. 짐이 곧 국가다. 절대왕정 짐이 곧 국가다. 이거보다 500년 뒤 그 모양이야 걔네는. 이해돼요? 우리나라 봐. 이때부터 이미 지금 갖추고 있는 시스템 그대로야. 견제 균형. 언론, MBC, KBS 같은 언론에 의한 비판 견제. 이거를 왕조차도 겸허히 수용. 안 보여? 중대사 결정할 때 봐. 어떻게 결정하나. 이해됩니까? 알겠죠? 전 세계 이런 나라 없어. 좀 자랑스럽게 생각해. 그래서 내는 거야, 문제도. 좀 알라고, 이 새끼들아. 어? 프랑스 와인 좀 그만 빨고. 알았지? 니네 나라 자랑스러운 것들은 좀 알고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중앙 정치체제 보고 뭐도 봤어? 지방 행정 시스템 보고요. 맞죠? 그리고 군사체제도 같이 봤죠. 돼요? 일단 전국을 어떻게 나눴대요? 총 7개로 나눕니다. 통일신라 때는 어떻게 나눴죠? 9개의 주로 나누고 5개 작은 수도 오소경을 뒀었죠. 수도가 편제돼 있으니까 한쪽으로. 기억납니까? 구주 오소경 기억 하나도 안 나? 오소경 중에 남원경 할 때 그 남원이 춘향이 그 지금 명칭이다. 중원이 충주 중원대학교 좀 야, 한 번 하면 우리 반은 기억합시다.
뭐 하나면 뭐 10개, 야, 바라지도 않아. 하나 안 바래, 안 바래. 반만 기억하자, 반만. 제발, 플리즈. 응? 통일신라 때는 구주, 전국을 9개 주로 나누고 5개 작은 수도를 뒀다. 왜? 수도가 경주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기억나요? 근데 고려는 전국을 7개로 나누는데 이원적이야. 수도 지역에 양계, 아래쪽에 5도. 그래서 총 7개지만 2개, 국경 지역에 2개의 양계. 아래쪽에는 5개, 5도 이렇게 나눠. 그래서 5도 양계야. 돼야 안 돼요? 양계 지역이 국경 위에 있는 북계 동계에서 국경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양계 지역은 무슨 목적에 뚜렷한 행정구역입니까? 아니 국경 지역이면 무슨 목적에 뚜렷하겠냐? 국방 목적에 뚜렷한 행정구역이겠지. 영토는 청천강에서부터 영흥만까지를 올릴 게 왜 여기까지 올렸다 그랬잖아 이때. 여기 대동강 원산만에서 위에 올렸다니까 태조 때. 위쪽으로 요렇게 뭐가 있어? 북계. 요렇게 뭐가 있어? 동계. 이 2개를 합쳐 뭐라 그래? 양계. 양계는 무슨 목적에 뚜렷한 행정구역이라고? 국방의 목적이 뚜렷한 행정구역이라고 여기는. 그래서 양계라고 따로 부르고요. 아래쪽에는 총 몇 개? 5개로 나뉘어 있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뭐 전라도, 경상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 쪽에는 몇 개? 5개의 도가 있다. 5도가 있단 말이야. 5도 지역은 어떤 행정구역? 일반 행정 목적이 뚜렷한 곳이야. 국방 목적이 아니고 일반 행정 목적이지. 그래서 양쪽에 보낸 도지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지방관리들. 이게 명칭이 달라요. 양계 지역에 파견된 도지사는 삶을 평안히 살피는 이게 주목적이겠어? 군사와 어떤 말을 움직이는 게 중심이겠어? 군사와 말을 움직이는 게 중심이겠지. 그래서 이쪽에 파견된 관리는 병마사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 병과 말을 움직이는 관리야. 5도 지역에 파견된 관리는 뭐라 그래? 안찰사라 그래. 편안하게 살핀다. 백성들의 삶을 편안히 살핀다. 안찰사. 알겠죠? 이렇게 불러. 안찰사. 필기할 때 이런 거 하라고. 민재야 좀 엉덩이 딱 붙여. 의자에다. 그렇지. 허리 펴고. 잘한다. 안찰사 그럼 뭐야? 편안히 살핀다. 지금부터 할 때 하나하나 단어 뜻부터 다시 새기라고. 사실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그냥 한 번 얘기하면 알아먹어요. 찰자를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게 아니거든. 어디서 관찰자, 살핀다, 찰자. 관찰. 끝났냐? 순찰. 경찰. 이해돼요? 살핀다. 안은 편안한 안자. 안식. 안녕. 이해돼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삶을 살피는 관리다 이 얘기야. 이해가 돼요? 병마사는 뭐야? 병. 군사, 너 병무청 가야 된다고 새끼야. 병력을 움직이는 부, 국방부 새끼야. 알았죠? 저 어떡하냐고 군대 가지고 저 고문관 되겠네 저거. 알겠지? 군사, 마는 뭐야? 말. 그러니까 얘는 군사적인 능력이 뛰어난 출중한 관리인 거야. 알았어. 다음 5도 지역은 말단 행정구역으로 밑에 뭐가 있어? 군, 현 이런 단위들이 있단 말이야. 지금도 도 안에 뭐 있냐? 시 안에. 구 안에. 동! 아따, 힘드네, 진짜. 주소 왜, 주소? 이 집 주소. 다 하지 말고, 뒤에 건 빼고. 하기 싫어, 너. 주소. 뭐, 씨발, 몰라? 너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시 안에.
세세세 구 안에 세세세세 동 똑같다고. 알겠죠? 이게 뭐야? 시급이야. 이게 이게 동이야 동. 이게 뭐로 이게. 알아듣겠죠? 근데 양계 밑에는 그냥 진이란 단위가 있어. 뭐가 있다고? 진. 이것도 또 이해 못해. 어떠메. 야, 강원도 지역은 인구 많아 적어. 강원도는 인구가 많아 적어. 강원도 적어 인구가. 강원도 인구 다 합치면 240만이야. 그 넓은 땅에. 서울특별시 인구가 얼마라고? 요만한 서울특별시가 1000만인데 이만한 강원도가 얼마라고? 240만이라고. 그러면 강원도도 도 밑에 시 밑에 구 밑에 동 있고 막 이럴까? 인구가 안 많은데 뭐 그렇게까지 나눠? 아,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냥 밑에 군이 있어. 군 아래 뭐 있어? 읍면 있고 끝이야. 도, 군, 읍면 끝이야. 읍면이 하나야. 도, 군, 읍 이거 끝이야. 이해돼요? 우리나 도 안에 시 안에 구 안에 동 이런 식으로 가지. 거기는 도, 군, 읍 끝이야. 더 밑에 단위로 안 내려가. 또는 도, 군, 면. 작으면 면, 조금 크면 읍이야. 내 말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거야. 됐습니까? 강원도 평창군 봉평 리 끝. 이거야. 알겠죠? 왜 그래? 인구가 적으니까. 여기가 그래. 여기가 행정구역을 세세하게 나눌 이유가 없어. 왜? 국경지역이니까 많이 살겠냐? 적게 살겠냐? 적게 살겠지. 야, 너 국경지역 가 살고 싶어? 보내줄까? 너 갈래? 누가 사니 거기? 강원도 왜 인구가 적은데 국경 쫙. 야, 경기도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뭐 있어? 연천군. 알겠죠? 포천군 인구 없어 거기. 왜? 좋겠다 씨발 북한하고 그 맞대고 살면 맨날 북한에서 막 방송 내리고 올라오세요 올라오시라고 맨날 방송 나오고 좋겠다 씨발 그죠? 알겠지? 그렇단 말이야. 알았지? 그래서 여기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양계 밑엔 진이란 단위 하나로 끝이야. 알겠습니까? 다음 5도 밑에 있는 말단 단위가 현이잖아요. 그죠? 근데 말단 단위인 현은 두 가지가 있어. 주현이 있고 속현이 있어. 아까 얘기한 거야. 민재야, 주현은 뭐라 그랬어? 12군데에만 지방관 보냈다고 했죠. 지방관 딱 12군데만 보냈다고 했죠. 그 12군데를 뭐라고 부른다고? 주현이라고 불러. 그럼 12군데 지방관이 파견된 현 말고 파견 안 된 현은 그냥 누가? 이 호족들 향리들이 그냥 다스리는 거야. 거기가 속현이야. 그러니까 저 12군데 주현 빼고 나머지 현들은 다 속현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현은 누가 다스리는 곳이야? 지방관이 통치하는 곳이고요. 속현은 향리 호족들이 다스리는 곳이야. 쪽수가 뭐가 훨씬 많아? 주현은 12개밖에 안 돼. 알겠습니까? 그래도 앞에 있었던 막 통일신라 발해 그 앞에 있었던 막 고구려백제 신라 막 이런 애들에 비하면 훨씬 더 중앙집권이 강화된 모습이긴 해. 12군데라도 지방관이 파견된 것만 해도 상당히 어때? 국가의 통치 권력이 중앙의 통치 권력이 지역 곳곳으로 좀 많이 세세하게 미치는 영향력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집권이 이전보다 강화되긴 했어. 하지만 완성된 모습까지는 아니야. 아직까지도 파견되지 않은 현이 훨씬 많으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돼야 안 돼요? 되죠.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 현들 중에서 말이야 반란 같은 거 일으키다가 진압당하고 잡히고 막 이런 것들은 괘씸하겠죠. 국가적 입장에서. 이런 것들은 어떡합니까? 향부곡소라는 명칭으로 강등시켜요. 이름을. 그래서 현 중에 반란 일으키다가 걸린 곳들은 무슨 향, 무슨 부곡, 무슨 소 이런 식으로 명칭이 강등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세금 10배씩 더 뜯어가요. 이사 못 가요. 대대손손이요. 그냥 대대손손 차별하는 거야. 우리 구로향, 구로부곡 이렇게 우리가 원래 구로현이었는데 구로현이었던 우리 구로현 사람들이 반란 일으키다 진압당했어. 그때부터 우리는 구로부곡이 되는 거야. 그 순간 우리는 대대손손 자손 대대로 이사 못 가. 관직 진출 아예 금지. 알겠죠? 그리고 세금 10배씩 더 뜯어가. 영원히 족족 빨리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 차별지역이 뭐야? 향부곡 소야. 그래서 여기는 뭐다? 차별지역이 되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수도는 몇 개 있었다고? 3개가 있었어. 처음에는 개경, 서경, 동경 이렇게 3개가 처음에는 삼경이었어. 3개 수도. 개경, 서경, 동경. 옛 경주, 옛 신라 수도였던. 그래서 개경, 서경, 서경은 평양이야. 북진절 전쟁이지. 그리고 동경, 옛날엔 옛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까지 이렇게 개경, 서경, 동경 이렇게 3개가 원래 3개 수도 삼경이었는데 알겠죠? 고려 말기 때는 동경을 패하고 한양 여기 한양 여기를 3번째 수도로 삼아요. 남경이라고 해서. 그래서 고려 후기 때는 개경, 서경, 남경 이렇게 3경이 수도야. 알았니? 그래서 이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 개경, 서경, 남경으로 이게 이름이 바뀌게 돼. 알겠습니까? 경주를 패하고 한양을 3번째 수도로 삼죠. 고려 끝무렵부터. 그러다 조선 때는 아예 한양이 도읍이 된 거지. 말뜻 이해됩니까? 다음 군사제도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군사제도입니다. 군사제도. 얘들아, 군사제도는 다른 거 필요 없어. 뭐만 보면 돼. 군사. 군사는 무조건 중앙군, 지방군 시스템이야. 다시 뭐라고? 중앙군이 맡은 역할이 뭐야? 왕실 수도 방어하는 게 중앙군 역할이지. 그럼 왕친위 부대인데 그럼 알겠지? 왕실과 수도를 방어하는 부대야. 그럼 지방군은 뭐야? 각 지역을 방어하는 부대야. 이해돼요? 돼요 안 돼요? 얘들아, 지금은 시스템이 다른 것 같아. 지금 똑같아. 지금도 중앙군 지방군이야. 돼요? 지금 현재 1군 사령부가 요 국경 지역이 1군 사령부야. 2군 사령부가 서해 남해 쪽이 2군 사령부야. 알겠죠? 중앙 있는 일대 서해 쪽이 3군 사령부야. 그럼 1군 사령부 소속된 1사단부터 11사단까지 2군 사령부에 소속된 알겠죠? 한 44단까지 돼요. 알겠죠? 3군 사령부에 소속된 74단까지 있거든요. 알겠죠? 그 부대들은 무슨 군이야? 지방군이야. 지역방어부대야. 이해돼? 근데 그거 말고 뭐가 있어? 수도방위사령부가 있죠. 뭐가 있다고요? 줄여서 뭐라 그래? 수방사라 그러죠. 수도방위사령부. 얘가 뭐야? 서울과 대통령실 방어부대야. 그게 수도방위사령부야. 알았니? 수도방위사령부가 중앙군이고 알겠죠? 1군 사령부, 2군 사령부, 3군 사령부가 지방군이야. 지금도 똑같아. 이해돼요? 알겠지? 이때 중앙군은 2군 유기부대가 있었어. 뭐가 있었다고? 2군 부대가 왕실친위 부대고요. 유기부대가 수도방위 부대야. 알겠죠? 그럼 지방군은 뭐야? 지역방어부대니까 진마다 주둔하거나 현마다 주둔해요. 다시 뭐라고요? 진마다 주둔하거나 현마다 주둔해요. 최말단구역이 진이나 현이니까. 이해 안 돼요? 그래서 지방군은 무슨 군과 진에 주둔하거나 주진군, 현에 주둔하거나 주현군, 주진군과 주현군이야. 얘네가 지방군이야. 지역방어부대. 알겠습니까? 돼요? 저번 시간 요거 말고 하나 더 봤어. 뭐 봤어? 관리 등용 시스템. 다시 뭐라고요? 관리 등용 시스템. 관리 등용 시스템. 고려시대 때부터 관리 뽑는 시스템 어떤 게 생겼죠? 과거제도라는 게 생겼죠. 돼요? 과거가 시행됐다는 것만으로도 어때? 능력 중심의 사회로 전환되는 되게 긍정적 모습이야, 이거. 그지 않아? 야, 이때 이전까지 막 통일신라 말에 삼국시대 막 이럴 때 어때요? 무조건 세습이야, 관직은. 어쩌나? 뭐 육두품 귀족이면 육관등까지. 오두품 가문에서는 뭐 식관등 딱 상한선이나 정해져 있죠. 평민은 관직 중 꿈도 못 꾸고요. 귀족도 태어날 때 자기 집안의 등급에 따라 가지고 관든 상한선이 다 제한이 있었잖아. 얼마 폐쇄적이냐. 능력은 전혀 중시되지 않는. 근데 이때 과거지가 시행된 것만 해도 어디야. 알아듣겠죠. 과거 시험 종류는 뭐뭐 있었다고요? 문과, 잡과, 승과. 내가 얘기했지만 무과 시험 없어 이땐.
무인을 뽑는 문과 시험이 없다니까. 알겠죠? 문과, 잡과, 승과 세 개야. 승려 뽑는 시험이 따로 있어요. 이때 국교는 그래도 계속 불교니까. 승려도 시험만 뽑았거든. 잡과는 기술관 뽑는 거니까 의관, 역관, 역관이면 통역관이죠. 외대. 알겠죠? 요런 거고. 됐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게 있어. 이때에도 아직까지는 세습적 사회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여주는. 그게 무슨 제도야? 음서야, 음서. 음서제도는 아직도 신분제적 한계를 보여주는 거거든. 다시 뭐라고요? 신분제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직까지 보여주는 건데, 음서제도가 뭐야? 5품 이상의 고위관직자 자제는 무시험 등용이 가능했어. 특혜가 있었다고. 내 말 이해됩니까? 그래도 과거가 시행됐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기는 해. 하지만 아직까지도 한계가 여전히 엿보이긴 한다. 알겠습니까? 잘 봐요. 필기하라 그러면 여기 있는 노란 글씨 다 빼고 필기한다고 니네. 요 글씨 다 빼고 필기해. 요거 다 빼놓고. 그러니까 나중에 폈을 때 뭐합니까? 뭐였더라? 사신관이 뭐지? 기억이 안 나네. 이지랄 하는 거야. 중앙관리통의 출신지 견제하는 거라고. 읽으면 알아. 이렇게 니네가 이해할 수 있게 수업 끝나고 나서 한 이틀 내로 앉아갖고 필기를 하는 거야, 꼼꼼하게. 나중에 그거만 딱 있으면 5분 내로 너희들 정리 다 된다니까, 그거. 말뜻 이해됩니까? 아깝냐? 그게 왜 안 하냐? 들었던 거 그대로 고스란히 까먹는 거, 들었던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아? 안 그냐? 그지? 이것도 기억이 안 날 것 같으면 얘기했지만 이군 부대는 뭐라고? 왕실방어 부대. 맞지? 6위 부대는 뭐라고? 수도방어 부대. 됐습니까? 주진군과 주연군은 어디마다 주든? 진마다 주든. 됐습니까? 얘는 현마다 주든. 아니 내가 쓸데없이 양계 밑에 진까지 있고 오도 밑에 군현까지 있고 이걸 왜 얘기했겠냐. 모르면 주진군 주연군 어떻게 할 건데 저거.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주진군을 그냥 누구 사람 이름 외워도 뇌굴레냐 저걸. 주진모 동생 주진군 이러고 외울래냐 저거. 주둔한다고 진마다. 왜 오도 밑 양계 밑에는 진이라는 말단 단위가 있고 오도 밑엔 군현 현이 최고 말단이니까 현마다 또는 진마다 주둔한다고. 얘가 내 노주현 동생 주현군 이러고 외울래 이거? 알았지? 제발 공부에 꼼수 부리려 그러지 말고. 꼼수 부리려 그러지 말고 제발. 더 어려워. 다 맥락이 있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개념들인데 어떻게든 하려면 그냥 의미 없이 다 그냥 소리를 갖다가 말도 안 되는 법칙으로만 외우고 자빠졌어. 당연히 까먹지. 아무 논리 구조가 없는 외움인데 그건. 다 갖다 까먹지. 시간 지나면. 어차피 수능도 다 봐야 될 건데 니네. 한국사 필수예요. 이거 자꾸더라. 인서울대학들은 4등급 못 넣으면 무조건 탈락이야. 다른 거 다 1등급 나와도 탈락이야 무조건. 한국 4등급 안 나오면. 됩니까? 왜? 의심가? 탈락이라고 4등급 안 나오면. 되죠? 정신들 차려. 다음 시간까지 요거 필기 다 해갖고 오세요. 깨끗하게. 알았지? 이렇게 철돼 있는 이게 딱 찝혀 있는 노트로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러면 앞장 추가 뒷장 추가가 안 돼. 이해되냐? 그래서 노트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 그냥 선생님처럼 이렇게 낱개로 해서 A4 용지 하나에다 해갖고 나중에 철을 해도 좋고. 이해됩니까? 제발. 선생님 그렇게 안 와도 잘하던데 데리고 와. 그런 애 어디 있나? 없어. 자기 교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야, 지민이 공부 잘하잖아. 지민이 자기 책이 있어 없어? 한국사 걔 자습서 보면 새카매 그냥. 그리고 선생님 수업할 때도 자습서를 걔는 들고 다녀. 내가 들고 다니라 그랬어? 왜 들고 다니게? 그거 펴면 걔는 다 알거든. 그걸로 공부했으니까.
자습 뺐으면 걔 어떻게 될 거 같니? 운다게. 시험 전날 자습 없어지면. 자기가 다 체크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안에. 다른 거 사줄게. 되겠냐 그게? 이해되죠? 너희들 비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잘하는 아이들은 아예 정해져 있다고 법칙이. 아닌데 우기지 마. 알았지? 하세요 필기. 수업 시간에 하지 마시고 왜? 수업 시간엔 들어. 내가 다 올려주잖아. 수업 시간에 하겠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아냐? 나중에 안 하고 놀겠다는 얘기야. 놀겠다는 얘기라니까. 왜 놀고 있냐고. 아니 이거 앉아가지고 정리할 때 깨끗하게 내가 아 맞다 이 개념도 적을까? 여기다 적는 것보다 위에다 적으면 조금 더 보기 좋을까? 고민하면서 써. 아 요거 요런 식으로 정리하면 좀 더 편하겠는데? 엄청난 공부야 그건. 잠깐만 선생님 필기는 안 해줬지만 이거 나중에 기억 안 날 것 같은데? 알겠죠? 잠깐만 이거 기억이 안 나는데 뭐였지? 영상 다시 들어. 아 이 소리니까 이것도 적으면 좋겠다. 알겠죠? 펜도 제발 같은 크기 말고 글씨 크기가 달라야지. 어? 알았지? 애들이 도대체 왜 얇은 펜 막 보면 펜이 미리가 있지 미리. 이해를 못 할 거야 왜 얇은 펜이 있나. 그 두꺼운 펜 하나면 되지. 그죠? 아이고. 필기를 할 때 내가 한눈에 가시성 있게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한 번에 5분 만에 볼 수 있는 걸 알겠지? 아무리 봐도 뭔 소리인지 내가 못 알아보기 필기하면 못 알아하냐고 그걸. 깨끗하게 하세요. 예쁘게 하시고요. 알겠습니까? 아 제발 거기다 막 꽃표하고 막 옆에다 막 강아지 그리고 그런 건 하지 말고 없는 게 나 그런 건 알겠지? 내가 알아볼 수는 있게 요 정도로는 해야지. 알겠습니까? 되지? 그렇게 해서 니네 자료를 만들어가면서 한국사를 다 1년치를 공부를 해두면 엄청난 재산이 될 겁니다, 이게. 나중에 니네 공무원 시험 볼 때까지도. 이해돼요? 교사가 된다, 한국사 시험 다 봐야 돼요. 공무원 시험 한국사 필수 과목입니다. 경찰 필수 과목입니다. 그렇지? 소방 필수 과목입니다. 간호는 안 들어가요. 그래도 웬만한 국가시험은 다 필수 과목입니다. 그때까지도 이 자료가 너희들은 갖고 싶을 거야. 잃어버렸으면 한이 서릴 거고 그것 때문에. 이해돼요? 아이고 오늘 되게 미안해야 돼요. 선생님 지금 진도 하나도 못 나갔어. 뭐라고 이게. 새하얘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들고 와가지고. 자 집에 가시고요. 올려줄 테니까 정리 잘 해갖고 오십시오.